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주목해볼 만한 산업을 한 가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는 엔터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엔터 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사업주의 관점에서 엔터 산업이라고 하면 아티스트를 키워내기까지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비용을 이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고 난 다음 성공한 일부 아티스트를 통해서 들어간 비용 이상을 회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공한 아티스트는 IP라고 해서 직접 재산권 형태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되면서 이익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조가 되고요. 결국 핵심은 실적이 되는데 이 실적 구조를 P 곱하기 Q 빼기 C 구조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엔터 산업에서 P의 의미는 팬 한 명이 지불하는 평균 가격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팬덤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 Q 물량의 의미는 팬덤 수, 유명 아티스트 수, 활동 횟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코어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아티스트가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용은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는데 앞으로 중요해지는 부분이 지급 수수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지급 수수료라고 하면 매출 부분을 아티스트와 배분하는 문제인데요. 대비 연차가 쌓일수록 배분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연차가 최대한 낮을 때 엔터사 입장에서는 데뷔 초기에 많은 매출을 거두는 게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Q가 팬덤의 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Q의 증가가 지금 뭐 무섭게 나타나고 있죠.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따라서 K-팝 ETF도 얼마 전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됐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이 시점에 엔터주를 특히나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엔터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엔터는 수요가 강한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의 K-팝으로 대변되는 엔터 산업은 특히 글로벌에서도 수요가 강한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음반 판매 성장이 신보, 구보 모두 성장이 나타나고 최근에 4세대 여자 아이돌의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 매출이 성장 기대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IP를 활용해서 신사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글로벌 음반 산업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글로벌 음반 산업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유튜브나 뭐 스포티파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트리밍 을 통해서 유입된 팬이 음반을 구매를 하고 콘서트까지 유입되는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의 엔터 산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엔터 산업의 매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은 사실은 상반기에 이 음반 판매량이 급성장을 하면서 일축을 시켰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반 7월 누적으로 보시면은 4,441만 장 판매가 됐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급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엔터 4사 음반 출하량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와 JYP의 이 출하량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BTS가 솔로나 유닛 활동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음반 판매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JYP의 경우에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신보와 구보 판매량 성장이 눈에 띕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하이브와 JYP 이외에도 YG 엔터나 SM의 경우에도 음반 판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이브는 음반이 뭐 여전히 판매량이 좋기는 한데 역시나 뭐 군 입대 문제 때문이어서인지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JYP 엔터테인먼트 호실적과 함께 주가 측면에서 4대 엔터사 가운데 가장 지금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뭐 구보, 신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새로운 앨범, 옛날 앨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보다 전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신보, 구보 얘기가 있는데요. 네. 신보는 새롭게 발매된 음반을 얘기를 하고 보통 한 분기 내에 새롭게 발매된 음반을 얘기를 합니다. 즉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으면 구보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 경우에는 이 구보의 판매량이 8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전체 음반 매출 비중에서도 14%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보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엔터사 입장에선 이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보의 경우에는 콘서트 응모권이라든지 그리고 신보 판매량은 차트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데요. 구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아티스트의 팬으로서 예전에 앨범을 구매한다는 팬덤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 음반 판매 순위를 한번 보시면 남자 가수는 BTS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했었고 그 밑으로는 세븐틴, NCT, 스트레이키즈, TXT 등 BTS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제2의 BTS 음반 판매량이 특히 올해 들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자 가수 음반 판매 순위를 보시더라도 원래 에스파가 기록을 세웠고요.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지금 사전 예약이 9월 16일에 9월 16일에 컴백을 하는데 사전 예약 수가 200만 장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에스파를 넘어서서 이제는 여자 아이돌의 1위 그리고 남자 아이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4세대 여자 아이돌의 급성장이라는 점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세대별 아이돌을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2세대부터 4세대까지 5년 단위로 연도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이전까지는 3세대까지는 남자 아이돌이 팬덤이나 음반 판매량에서 영향력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4세대부터는 여자 아이돌의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뷔 3년 차인 에스파, 데뷔 2년 차인 아이브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데뷔한 엠믹스, 르세라핌, 뉴진스의 초동 판매량을 보시더라도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엔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흥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높은 이익률 바탕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을 하고 또 다른 신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걸그룹 혹은 뭐 보이그룹 아이돌 한다면 콘서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콘서트 하면은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리오프닝 이후에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콘서트와 관련한 부분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콘서트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고요. 네.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엔터 산업에서 콘서트 관련 핵심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뭐니 해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모객 파워가 핵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콘서트장 규모가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큰데 그에 반해서도 모객이 쉽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공연 횟수도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당장은 실적 면에서는 일본이 중요할 것이고 그 이유는 정산 방식 차이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콘서트 수익을 프로모터와 50대 50으로 나누고 여기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엔터사 입장에서는 이익률을 3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 됩니다. 네. 반면에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미니멈 개런티라고 해서 예를 들어 2019년에 블랙핑크가 한 회 공연하는데 3억을 개런티를 받았는데요. 이 3억은 2,000명 정도의 모객의 개런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점점 팬덤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일본과 같은 구조가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월드 투어가 예상이 됩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모객 수가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구조 자체가 일본처럼 수익을 쇄화하는 구조로 바뀐다고 하면 YG 엔터의 경우에는 매출의 급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콘서트 매출과 함께 성장하는 게 응원봉 등의 MD 상품 매출이 될 텐데요. MD 상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60에서 70%에 달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콘서트로 분위기를 잡고 실적은 MD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엔터 4사 각사별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비교 분석을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엔터 4사라고 하면 하이브, JYB 엔터, SM, YG 엔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하이브의 경우에는 제2의 BTS가 될 그룹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세븐틴, TXT, 엔하이픈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세대 여자 아이돌로 르세라핌, 뉴진스의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 BTS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고요. 하이브가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위버스, 게임 사업 등의 비즈니스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이 실적 과시화가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JYP의 경우에는 상반기
상반기에 음반이 급성장을 했고 하반기에도 신입 아이돌의 출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높은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세 번째 SM의 경우에는 가장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거버넌스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확실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NCT 127과 에스파가 데뷔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음반과 콘서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YG 엔터의 경우에는 뭐니 해도 블랙핑크가 압도적인 IP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는 콘서트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과연 빅뱅을 이어받아서 트레저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엔터 4사를 정리를 해보면 특별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기보다는 국내 엔터 산업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이브와 다른 3사 간의 시총이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한 투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하긴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못 가면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시가총액이 7조 원 수준이고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수준이니까 이 차이가 좁혀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와닿기도 합니다.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